울산에는 전국에 자랑하는 외고산 옹기마을이 있고 울산 옹기장은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울산 지역은 고려시대에 청자를 생산했던 곳이며 조선시대의 분청사기, 백자가마, 옹기가마가 곳곳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옹기와 도자기 문화를 조명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종이 되어 최일성 이토록 아름다운 이토록 눈부신 울산에서 고륙처럼 살아온 내 이웃의 마음속에 울산의 열정을 물들이게 할 것이다. 어느새 추수를 하는 부지런한 농부의 땀 흘리는 모습이 한창인 계절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4회 옹기와 도자기 문화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자리에 오니까 우선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행사에 이렇게 초청해서 가면은 항상 이렇게 편안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4회 옹기와 도자기 문화 심포지엄에서는 울산의 옹기와 도자기가 예술성과 특수성을 겸비한 객관적인 가치를 지닌 명품으로서의 인식과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마케팅 전략 등을 디자인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도자기 산업의 포괄적인 발전에 부응한 소비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해소와 그에 조응한 우리의 지역의 자랑인 옹기의 홍보 정책과 문화적 우수성에 전념하여 발제하였으며 강연을 펼치실 패널분들께서는 뛰어난 예술적 가치와 울산의 독창적인 디자인의 기대를 분야별로 갖추어 잘 발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옹기가 희시하지요. 옹기는 희시하다 보니 맥이 다 끊어졌어. 유일하게 옹기가 살아남아 있는 곳이 동남아가 좀 있지만 그거는 숨쉬는 옹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옹기가 바로 신선들 위장에 의해서 만든 옹기가 우리가 바로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옹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옹기 10분 강연해가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옹기는 여러분들이 옹기 기술 얼마나 어려운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옹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도자기에 대한 어떤 강연 부분에서는 좀 기초적인 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접하는 도자기 중에 시대별로 이렇게 설명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내가 작업하는 공간에서의 어떤 작품 생활의 어떤 내 경험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 미래의 도자기를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부분도 짧게나마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의 도자기가 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청자, 분청, 백자 이게 시대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자 토기가 이제 세상이 발전하면서 토기가 이제 어느 정도 사라지죠. 그 다음에 청자가 중국에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청자가 굉장히 유행을 했죠. 연남은 나게리에서는
최덕중이라고 합니다. 원래 전에 본명은 휴산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울산 하면은 첫째 이제 대한민국의 그 초암다구가 발생한 그리고 일본의 다반을 일본에 수출한 곳입니다. 초암다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부터 550년 전에 석담선사라는 분이 총명으로는 김시섭이고 당호가 매월당입니다. 이분이 경주 남산 용장사에서 7년을 계실 때 울산 영포가 개항을 합니다. 삼포가 되죠. 부산포, 내일포, 영포. 이 영포에 애간이 있었어요. 이 애간에 일본 사람이 128명이 와서 살면서 절이 있었습니다. 불이랍니다. 이 불이람이 현대자동차가 들어설 때까지 있었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울산 MBC의 이영은 국장입니다. 요 제 얼굴이 나옵니다. 제 얼굴입니다. 예, 제가 오늘 할 이야기로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좀 많죠. 예, 그 삼국 사기에 그 울산 최초의 지명이 나옵니다. 굴아화라고 나옵니다. 울산주 그런 게 아니고 굴아화. 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까 좀 선생님 이야기했죠. 가마를 우리 옛말로 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굴, 아는 언덕 아자, 화는 불아자입니다. 야 이거 뭐지? 굴아와 무슨 뜻이야? 했을 때 금방 이제 막 떠오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바로 그게 이제 요겁니다. 요게 떠오르죠, 여러분, 그죠? 굴아화, 이 불 너무 밝은데 내한테 이거. 예, 굴아화, 예, 굴아화 이 가마입니다, 가마. 예, 한분옥입니다. 지금까지는 사기장 공기를 굽는 신일성 선생 또 여러분들이 전문가적인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이 도자기가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 중에서도 전통 혼례 속에 예물로서의 도자기의 그 쓰임을 잠시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여기 지금 준비되어 있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도자기입니다. 주로 이 3대 유럽의 3대 도자기는 영국의 웨지우드, 독일의 로얄 덴마크, 또 저는 권대건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그 그릇이라는 아주 그 실용적인 그런 도구를 예술이라는 그런 이상적 가치로 승화시켜 가지고 자신의 품위와 품격을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그 품위와 품격을 디자인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울산의 도자기, 다기, 옹기 이런 것들을 비교 설명하면서 디자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4회 옹기와 도자기 문화 심포지엄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한신재입니다. 정식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산의 자랑인 외고산 옹기마을과 언양 삼동면 등에 분포하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기 명인들이 들의 강연들이 오늘 있었습니다. 울산 지역은 옹기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청자나 분청사기, 백자, 옹기 가마들이 분포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강연을 통해서 더 확실히 우리가 옹기와 도자기가 울산 전역에 분포되어 있던 것으로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옹기와 도자기 문화를 재조명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 행사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일보 서정혜 기자입니다. 우선 여러 다수의 발표자분들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영균 사기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도자기는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균 사기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 아닐 줄 압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도자기를 위해서 미래에 어떻게 가야 될지 저도 생각하고 가야 되니까 제가 그걸 또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문화의 정서를 디자인합니다. 아까 디자인 중에서 자기 마음 또 국민 우리 사람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그걸 행동 이런 걸 디자인 안 해내면 이 거리 형태는 이제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습니다. 저는 그 이영훈 MBC 편성 제작부장님 강의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울산메일의 고은정 기자라고 합니다. 우리 이영훈 편성국장님 오늘 강의하신 건 사실 저희가 최근에 저희 회사 지면 칼럼을 통해서도 인상 깊게 읽었었는데 오늘 또 계기가 돼서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 발표 중에 가장 인상적이지 않았나 모든 우리 방청객들께 그런 공감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와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의외였는데 30년 동안 울산의 기와는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지 아니면 우리의 인식 속에 왜 아직도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왜 그러면 쇠퇴화된 건지 그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 밑에 후대가 계승을 하지 못했던 건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게 그 최상문 사장이 이제 울산 재화해갖고 18만 장 청와 납품했거든요. 하고 이제 돈 많이 벌어갖고 이제 크게 경기가 차렸어요. 더 확장을 했는데 아이고 막 IMF하고 막 해서 그 경영장이 망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최 사장님은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하다가 막 안 됐어요. 동강기아 여기 이제 저 앞에 남창 온양에 오세필 사장은 이제 그분이 이제 기아를 굽다가 저 머리 구웠죠. 굽다가 안 굽는데 그 와 그런가 하면 이제 좀 굽어서 이랬거든요. 기아를. 그러니까 이제 첫째 이제는 그 옛날에 70년대처럼 대단위로 문화재 복원 경주라든가 이런 이제 뭐 저 백제 무효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궁궐 쪽에 저 뭐 서울에 궁궐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쪽에 이제 대충 막 기아의 소요처가 많이 사라진 거죠. 다 완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울산은 특히 이제 기와로 집을 짓는 그런 데가 별로 없죠. 울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신문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김이영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옹기장으로 살아오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과 경의를 보내드리고요. 아까 강의하시면서 하신 말씀 다 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쉬우시죠? 많이. 네, 저는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문화정책은 문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역할이 또 있을 거고 거기서 특히 중요한 게 저는 문화행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우리 옹기문화 같은 전통 문화유산은 더더욱 이제 행정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 또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 평생을 옹기장으로 살아오신 분으로서 우리 울산시 혹은 국가문화정책에 바라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아까 이제 강연하실 때 우리 옹기축제 아주 멋지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안 한번 이 자리에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그 옹기는 시대의 보물입니다. 이 옹기 정체성을 옹기장이도 모릅니다. 참 답답해요. 외래어를 아이들이 외래어를 쓰고 그 우리 축제가 있습니까? 태고의 문화를 그새까지 계승한 문화는 이 옹기 하나뿐인데 그러면 축제를 하면 약간 기계화되는 거는 연출을 하고 그런 문화 축제가 되는데 그 돈 많은 돈을 전시회 이벤트 행사에 다 발라보고 주체성도 없고 정체성도 없어요. 주체도 없어요. 우리가 옹기장이지만 축제해도 남이라 해요. 구경하고 있어요. 참 기가 찹니다. 우리가 6회까지는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축제가 뭡니까? 우리가 헐 반죽하고 말 넣고 만들고 옹기구을 넣고 내고 불 떼고 이런 거만 불려 소성하기에는 진짜 어렵습니다. 조선일보의 김주영 기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의 김주영 기자라고 합니다. 예, 어느 분? 예, 저는 먼저 최동중 다도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되게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한국의 초암차가 일본에 전파돼서 또 일본의 다도 문화를 꽃피웠다는 얘기를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우리 참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작 우리는 그 문화를 일본만큼 제대로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초암차의 정신이라는 게 초가집같이 작고 소박한 어떤 자연주의에서 비롯됐다 얘기를 들으니까 최근에 우리 젊은 세대들도 되게 좋아하는 실용적인 그런 삶의 태도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고 현대인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런 초암차의 정신을 지금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지 그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초암 차라기보다는 초암 다도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이었는데 생활차하고 다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550년 전에 설잠선사가 보면 잘 아실 겁니다. 김세속 하면 잘 알고 모르는 사람 없어요. 매월당 하면 잘 압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매월당이란 말을 서스럼없이 합니다. 이웃이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합니다. 근데 매월당이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큰 스님이 됐을 때 법회를 열어가지고 수많은 대중을 모셔놓고 그거를 설았을 때 그때 이제 매월당이라는 호를 내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바혁 씨입니다. 우리 그 근대근 교수님께 디자인 측면에서 잠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그 시를 써면서 유달리 그 흙하고 관계된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도자기 내지 옹기가 살아나려면 어떤 건 디자인과 그는 새로운 발전이 있어야 되겠는가 그걸 한번 보셨습니다. 사치. 우리는 이런 걸 아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약간은 살아가면서 사치가 필요하다. 도자기도 좀 비싼 것도 좀 갖다 놓고 또 사고 또 뭐 1000만 원, 600만 원 들여가 해외 여행도 가고 이런 걸 아주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우리 도자기 문화도 또 조금 융성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좋은 이런 도자기, 비싼 옹기 이런 것들이 정착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유익하셨나요? 네. 흙과 불 그리고 철의 고장이 다른 곳이 아니라 울산이라는 점. 네, 경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임지숙이었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황금기아 가져가서 황금기아 좀 가져가세요. 저 두 개인데 막 갖고 싶은